네, 오늘도 기사를 이제 다루고 있는데, 이번에 눈에 띈 기사가 하필이면 또 이번에도 공장 화재 희생자에 대한 내용의 기사입니다. 한겨레에서 참고했고요. 아무 때나 자르는 일회용 인간으로 시작해서 이제 파견 노동에 대한 이제 비판적 기사인데요. 앞서 다뤘던 내용 이제 조선족에 대한 혐오 표현이라면 지금 현재 위험에 내몰리는 파견 노동, 그러니까 위험의 외주화라고 표현되는 이 현상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보고 싶었고, 저도 어쨌든 외국인 노동자로서 살아본 경험이 있다 보니까 좀 한번 더 얘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공장 화재 사건이 계속 여러 기사로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서 아무래도 눈에 띄는 기사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중복되는 점, 하지만 좀 다른 시각이라는 점을 좀 감안해 주시고 제 녹음을 들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제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외노자 시절 말고 저도 이제 그 파견 노동 경험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제가 이제 알바할 때 당시에도 이제 아웃소싱이 이제 만연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아르바이트라고 하면은 그냥 사장님이 그냥 뭐 알바 사이트에서 알바를 이제 고용해서 직접적으로 사장과 이제 고용주와 피고용자, 그러니까 사용자와 노동자의 관계로 맺어지는 그런 거였는데, 제가 한 13년도쯤에 한 일부터 시작하면 이제 그 중간에 이제 아웃소싱 업체가 껴서 일정 부분 우리 월급의 수수료를 가져가고 중간 단계에서 이제 고용된 형태라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일단은 해당 사업장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 그 아웃소싱 업체가 인력 관리나 이런 걸 하는 거죠. 뭐 일자리 알선 업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인력을 공급해 오는 역할을 해서 수수료를 챙기고, 그 사람들이 뭐 그만두거나 뭐 이런 과정에서 아마 뭐 법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도 그 잘 해결하려고 그렇게 중간 다리를 걸쳤겠죠. 뭐 인력의 수급을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제가 겪은 거는 뭐 파견 노동과는 뭐 비교가 될 수 없죠. 제가 그냥 수수료 조금 떼인 그런 정도라서 사실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지금 이 파견직 노동에 대해서 좀 많이 심각성을 이제 말하고자 좀 얘기를 꺼낸 부분이 있습니다. 그 파견법상 현재 그 제조업, 그 공장 내 어떤 직접적인 조립 제작되는 부분에 파견직을 쓰는 거는 이제 불법이라고 기사 내용에 다뤄지고 있는데, 그 직접 제조 공정에서. 하지만 지금 구인구직 그 사이트에서는 만연할 정도로 파견직 공고가 올라오고 있고, 여전히 파견 노동은 그냥 제조업에서는 더 이상은 뭐 숨기지 않는 그냥 흔한 고용 형태인 거죠. 사실 직접 고용할 정도로 필요한 기술력을 가진 노동자가 필요한 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파견직을 고용해서 그 노동 유연성을 핑계 삼아서 그날은 아니겠지만 뭐 이제 생산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발생하면 바로바로 이제 해고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인건비로 나가는 부분을 최소화함에도 불구하고 또 그들에게 고용 안정성을 제공해주지도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파견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외국계 혹은 제중동포 이런 게 다수였고, 그로 인해서 희생되었죠. 결국 제조업은 이제 자신들의 어떤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인건비도 최소화하고, 그래서 파견직을 이용해서 위험의 외주화라는 그런 부분까지 만들어낸 거죠. 지금의 화재 사건에 대해서도 그다지 이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왜냐면 외주업체니까, 외주업체가 파견한 노동자들이니까요. 그들에게 책임을 돌리겠죠. 일반적으로 파견 노동에 이제 열악한 일자리를 우리 한국 그 내국인이 하진 않죠. 그 일자리가 많으니까. 그래서 결국 조금이라도 일자리의 기회를 찾다 보니까 이제 제중동포들이 파견 노동에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고, 결국 다수의 희생자가 다 대부분이 제중동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위험한 현장에서 희생당하는 위험의 외주화의 실제 대상이면서 동시에 혐오 표현의 희생양까지 되고 있습니다. 열악한 조건을 마다할 수 없기 때문에 일을 했고, 그로 인한 죽음이 이제 비하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누가 이제 듣다 보면 누가 칼 들고 협박해서 일하라고 했냐고 또 반론을 제기해버리면 사실 가불기죠, 그렇게 하면은. 근데 저는 그 가불기에 걸려봤기 때문에, 저는 이제 호주에서 어쨌든 외국인 노동자였습니다. 다행히도 이제 워킹 홀리데이라는 비자는 우리가 외국인이지만 경제적인 활동을 어쨌든 일정 기간 동안은 굉장히 자유롭게 할 수 있었던 거죠. 외국에서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다라는 건 굉장히 좋은 비자 상태입니다. 보통 학생 비자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학생이니까 그 파트타임으로밖에 일을 할 수 없고, 그 이상 일하게 되면은 사실 불법이죠. 그래서 보통은 파트타임으로 일할 만큼의 일을 채우고 나머지는 이제 세금이 안 잡히는 일을 하는 등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워킹홀리데이 비자라는 거는 법적으로도 굉장히 혜택을 주는 비자 형태죠. 어찌됐건 한국에 있을 때와 이제 백인들의 중심인 나라에서 저는 이제 동양인 노동자였죠. 그렇지만 제가 외국인 노동자라는 지위 아래서 차별적 조건으로 일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되는 부분은 호주에서 있는 노동자와 같은 지위를 누렸죠. 세금을 환급받거나 연금을 환급받을 때에도 전혀 부당한 대우가 없었습니다. 물론 제가 아마 영주권까지 도전했다면 다른 상황이 펼쳐졌겠죠. 법적인 부분에선 분명히 크게 달라지진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만약에 이제 문화적인 차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까지 고려한다면 분명히 많은 갈등도 있었을 테고, 뭐 인종주의적인 뉘앙스의 사건들도 더 자주 더 섬세하게 겪었겠죠. 거기에다가 만약에 영주권 준비를 한국인 고용주 밑에서 준비했으면, 그거는 이제 차라리 백인에게 인종주의를 당하는 것보다 더 험난한 가시밭길이 좀 상상이 되기도 하고요. 근데 제가 왜 제 그 호주 이야기를 하냐면, 어쨌든 우리가 외국인 노동자를 대하는 태도가 그들에게 입장에서는 한국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를 심어준다는 거죠. 분명히 설레는 마음으로 왔을 겁니다. 제가 호주를 갔던 것처럼. 왜냐면 호주는 일당이 세니까, 시급이 엄청 세기로 유명하니까 실제로 그거를 이제 센 시급을 받으면서 일하면 좋죠. 대우도 잘 받고 또 일도 노동 강도도 한국보다 덜하기 때문에 엄청 좋습니다. 근데 물론 그 나라의 시급이 세다는 건 그만큼 물가나 이런 걸 생각하면은, 결국 영주권까지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전혀 시급이 센 것도 아니거든요. 당연히 그 정도 받아야 겨우 먹고 살 만한 건데, 어쨌든 워홀 비자를 받고 다른 나라에서 돈을 벌면 그 다른 나라의 돈이 이제 한국 돈으로 이제 가치 환산이 되기 때문에 되게 많이 번다는 느낌으로 이제 느껴지는 거죠. 한국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 분들도 자기네 나라 돈으로 계속 계산을 할 겁니다. 우와, 이 정도를 버는구나 한국 오면. 근데 그 돈을 버는 과정에서 안타까운 경험들, 좋지 않은 경험들을 계속 하다 보면, 처음에 그 자기가 이제 뭐 요즘은 뭐 스카이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화상으로 한국 좋다, 일하는데 되게 돈도 잘 벌고
돈도 송금해주면서 뭐 갖고 싶은 거 이런 얘기 하다가 점점 어두워지겠죠. 그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말하기 힘든 부분, 뭐좀 가족들에게 말하기 힘들 거고, 주변 같이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끼리는 한국에 대한 굉장히 불쾌한 감정을 점점 쌓아 나가고 있겠죠. 그 사람들이 결국은 한국에 대해서 진실된 어두운 면을 어딘가에서 말하게 될 겁니다. 현재 우리가 K-팝이나 뭐 K-드라마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굉장히 막 스스로 한국에 대해서 자부심이나 자랑스러움을 한껏 뿜어내고 있죠. 한국 사회에서 정말 어두운 곳으로 가면 진짜 증오심으로 가득 찬 외국인 집단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비난만 할 수밖에 없는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화나게 만드는 거는 그들에게 부당한 대우나 혐오 표현을 하고 있는 우리 한국인들 문제도 있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한 사회에, 특히 이제 대한민국의 이제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건 사실인데, 우리가 어딘가에서 빛나는 한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만큼 지금 오늘날 터져나온 그 화재 사건에서처럼 우리가 외국인을 다루는 태도에 대한 그 어두운 면이 점점 짙어지고 있다는 점도 잊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사를 다뤄봤고요. 어쨌든 저도 꿀을 빨았던 외국인 노동자여서 솔직히 좀 제가 이제 네팔 친구들이랑, 네팔 가족 커플이랑 살았을 때 네팔 친구들이 한국에 오고 싶어 한다길래 한국 오지 말라고 했어요. 내가 한국 오면 안 된다고. 한국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친구였기 때문에 친구들한테도 한국은 가지 말라고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분명 한국에서 별로 좋지 않은 경험을 할 것 같아서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부끄럽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또 나는 외국인 노동자로서 정말 편하게 호주에서 별 차별 없이, 진짜 솔직히 말하면 같은 호주 그 오지들이랑도 비슷한 수준으로 일한 적도 있고 하니까, 물론 그 오지들이 높은 수준의 사람들은 아니라고 쳐도 어쨌든 같은 최저임금보다 좀 더 받으면서 같이 동료처럼 지냈는데, 만약에 한국에 온 그 제 네팔 친구의 지인들이 겪을 안 좋은 경험에 대해서 상상하니까 좀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부끄러운 나라가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같은 외국인 노동자 출신끼리 좀 공감대를 형성해 본 기사였고요. 아무튼 좋은, 또 생각할 만한 거리가 있는 기사를 보면 또 참고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